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오늘부터 2023년 ISMSP 윈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현재 5기째 ISMSP 윈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5기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번 5기의 변화는 고화질 영상으로 1080 그 HD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캠을 켜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는 수강생분들의 그런 이제 요청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강의 본질에 집중해서 합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실무 과정 시작은 오리엔테이션, 인증 제도, 인증 기준 개요, 인증 기준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서 그 기본 실무 과정은 총 T1부터 T4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T가 이제 무엇이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텍스트북 교재를 의미를 합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검정 과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일단 ISMSP 인증심사원 이 자격 검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학습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SMSP 자격증이 들어보시긴 하셨는데 이 자격증을 도대체 왜 따셔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목적으로 따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자격증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PPG로 시작을 하셔서 피아나 ISMSP 그리고 감리사, 기술사 이렇게 본인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컨설턴트 기본 역량 PL이나 PM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직도 하고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리더 뭐 이렇게 발전하실 수가 있고요. 충분히 임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런 부수입들도 충분히 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 과제나 제안평가 등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본인의 이제 학위 관련돼서 석사나 박사나 이렇게 늘려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저술이나 강의 이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라든가 이런 교육 콘텐츠 서비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기반이 될 수가 있죠. ISMSP 그러면 자격증의 법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있죠. 여기에 이제 ISMS 인증이 해당이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는 ISMSP 인증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매년 그 G2B 나라장터 사업에 사업을 입찰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이제 입찰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CPO 포럼이 진행을 합니다. CPO 포럼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CPO 포럼에서 내년도 2023년도 시험을 또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 경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문량이 굉장히 많고요. 지역적인 그런 지식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기출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험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그 다음 연도에 잘못된 지식으로 계속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선발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연 1회 운영이 되고요. 스테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서류, 두 번째는 필기 시험, 세 번째가 실기 시험입니다. 실기 시험은 5일의 양성 교육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집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률이 이제 5에서 6% 정도 되고요. 보통 응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필기 합격이 90에서 한 120명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1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기는 필기 합격자의 한 80에서 90%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격 검정이 4월 달에 서류 접수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1차 필기 전형이 7월 16일 날 있었고요. 실기가 9월에서 10월, 그리고 평가가 10월 말 정도에 있었습니다. 결과가 11월 달에 최종 통보돼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서류 접수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 학습력 하고자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좀 사전에 1월 정도부터는 학습을 하시면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취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응시 요건은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대부분 이제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최근 10년 경력에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각 1년. 그래서 정보보호 1년,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1년, 개인정보보호 1년. 그리고 정보기술은 4년. 이렇게 6년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졸이 아닌 경우는 거기서 2년씩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졸 같은 경우는 총 10년, 그리고 전문대졸 같은 경우는 2년을 더 추가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력이 6년이 안 되더라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를 경력 인정 요건이라고 하고요.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박사 2년, 개인정보보호도 박사 2년. 박사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러면 이제 석사나 다른 자격증들이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정보보안 기사나 C사나 C습 이럴 때는 1년 경력을 인정을 받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 경력입니다. 제일 이제 좀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많지 않겠죠, 거의. 그렇다면은 PR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CPPG 이 자격증으로 1년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PG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정보기술 I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일 많이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이 경력에 관한 그런 진위 여부를 거의 따지지 않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인정보 보호 경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MS-P 자격 검정의 출제 범위 문제 유형인데요. 출제 범위는 ISMS-P의 인증 기준이 있어요. 102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그리고 주요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 점검 항목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함 사례, 증정 문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굉장히 많죠.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런 법령들도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제 보안 기사의 기술 부분이나
이런 실무적인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키사 가이드 같은 곳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생명 주기는 인증 기준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적용 대상,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거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의 문제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50문항인데 2시간. 그러면은 한 문제에 한 120분이잖아요. 50문항. 한 문제에 한 2분 정도 푸시고 OMR 카드 또 마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분인데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 지문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문제 유형은 단순 지리형,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증 제도, 기준, 보안 기술, 법률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명확한 형태이고요. 복합 응용형, 상황 판단형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답을 고르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을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상황 판단형은 가장 복잡한데 인증 제도, 기준, 보안기술, 법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규정이 나올 수도 있고 내부 규정, 그리고 법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인터뷰에서 살펴본 시스템 화면, 뭐 종이 문서, 뭐 다양한 화면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결함이나 결함으로 판단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격검정 일정은 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실기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ISMSP 자격검정에서 필기가 90% 중요합니다. 실기는 필기 합격한 다음에 좀 스터디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필기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명 중에 1등을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죠. 120분에 50문제 말씀드렸고 오지선다형 그 중에서 한 20%는 2개 이상 선택 문항인데요. 2개를 선택합니다. 뭐 1번, 2번, 뭐 1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요. 부분 점수는 없어요. 1번만 맞는 것 같아서 1번만 선택하거나 1번, 2번, 3번을 하거나 다 빵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2개를 맞춰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답률이 한 15% 정도. 교육기간 시험일이죠. 1일이고 응시료가 없는 게 장점이죠. 합격률은 6% 정도. 합격자 발표는 1개월 이후. 실기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를 하는데요. 교육이 5일 있기 때문에 보통 1, 2차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실기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150분으로 하고 유동적입니다. 서술형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문제는 좀 유동적이죠. 교육이다 보니까 출석 일수도 반영을 하고요. 과제 같은 부분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요. 서술형, 논술형, 문항 마찬가지로 교육기간이 5일 무료이고요. 합격률은 70% 내외. 최악일 경우에는 50%. 아주 많이 합격할 때는 한 95%도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필기 합격하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실기는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ISMSP 자격증을 따면 금전적 혜택. 자문료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사실 이제 본인의 이제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이렇게 휴가를 내고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사일수 20일 이하는 이제 심사원보라고 해서 자문료가 1, 20만 원, 20일 이상은 30만 원. 그리고 ISMSP 심사일수 15일이 또 추가로 되면 35만 원 자문료가 됩니다. 이렇게 승진을 하는 제도예요. 처음에 심사원보,
그다음에 심사원, 선임심사원, 책임심사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15일 정도 전문심사원이다. 따로 어떤 직장이 없고 전문 심사가 본인의 본업이다. 그러면 15일 정도를 해요. 15일에서 17일. 그리고 이제 35만 원의 자문료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 뭐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한 450만 원 내외 이 정도를 이제 받으시는 거고, 사실 이제 심사 같은 경우가 일반 직장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심사 소요가 많을 때는 심사를 구하기 쉽고 없을 때는 구하기 어렵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만약에 적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월 같은 경우에 심사가 없겠죠. 보통 뭐 3월 같은 때가 심사가 이제 많다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신청기관이 사전에 이제 컨설팅을 받겠죠. 이럴 때는 이제 컨설팅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심사할 때는 직접 심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요. 이런 컨설팅 같은 거 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보안 컨설팅 회사나 감리법인의 그런 비상주 직원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거죠. 심사 자문료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컨설팅 프리랜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사원만 됐다고 바로 하실 수 있는 거는 프리랜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와 이런 부분이 조금 되셔야지,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전문 역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걸 확인을 했을 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사의 제안서 평가할 때는 이제 시간당 10만 원 이상의 또 이런 인력 풀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쏠쏠한 수입이라는 게 엄청 많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생각보다는 좋은 직업으로 노후 준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금전적인 혜택은 명실공히 정보보호업계의 최고 권위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CISO 자격으로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이런 ISMS P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무 기회, 컨설팅 PM이나 그리고 정보보호 프로젝트 투입 기회, 정보보호 조직에서의 승진 기회,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런 이제 활동 등을 통해서 이게 다양한 부분에 업무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업무 기회는 많은데 도전을 생각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그렇지, 다양한 이제 강의라든가 정부 과제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 자리는 많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의 이런 이제 일들이 실력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초기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입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좀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제외하고 업무에서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렇게 이겨내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업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안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 그리고 ISMS-P 자격증만 따면은 이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조금 더 기술사나 석사, 박사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직할 때 뭐 넘버원 우대 자격증으로 ISMS-P 자격증이 있습니다. 심사 신청 방법이 엄청 간단해요. 다시 심사원 페이지에 로그인 한 다음에 심사 공고명, 심사 기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하면 돼요. 심사원 지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합니다. 하나 한다고 한 번에 되진 않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할 때나 이럴 때 여러 군데를 컨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됐으면 그 다음에 그런 심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알아서 한 개가 이렇게 컨택이 됩니다. 심사 지원이 너무 간단해요. 심사 기간과 이 위치만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딱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함정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고 내용을 알지 않으시면 어려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풀지는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도와 이 방화벽의 정책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많을 때는 세 문제. 그러면 두 문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5분 정도 이내에는 푸셔야 되고 뭐 세 문제여도 한 7분 정도 이내는 푸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 시험은 지식, 암기만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론 서적이라든가, 이런 강의만 들어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판단력, 정확도,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결함 사례, 이런 셀프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모의고사, 이 문제들 많이 푸시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터디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다량의 문제들을 푸시면서 이런 분석적인 소양, 날카로움을 이제 가지셔야 되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이제 속도, 속독을 하는 거죠. 아까 방금 이제 방화벽 문제를 보신 것처럼 기사의 가이드라든가 사내외 정보보호 문서, 그리고 스터디에 있는 문서들을 보시면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는 것들은 다들 이제 지식으로 접근하시죠. 교과서 공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분석적인 소양, 그리고 속도까지 가야지 합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 스터디를 이제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중점적으로 하시다 보면 합격권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시험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제 보안 시스템 개발 운영자, 법 품질 전문가. 이 시험은 어느 정도 그 공학적인, 이학적인 시험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 품질, 컴플라이언스를 다루는 그런 분들의 이제 판단력, 이런 부분이, 이런 기술을 다루는 분들을 보단 유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50% 이상의 역량이 되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업무로 볼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분이 이 보안 업무 경력이 많은 분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시험은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어도 공부를 아주 잘한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고요. 보안 업무 경력이 한 30년이다. 공부를 안 하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잘하는 게 계산을 잘하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계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암기에서 상황 판단하는 게 대다수고요. 모든 자격증, CPPG, 피아, 기술사, 감리사, 그런 게 있으면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100% 노력을 한다면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도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를 기본적으로 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요. 스터디 하면서 정말 잘하는 분들 그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하지만 그 콘텐츠들을 보면서 실력을 늘려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컴플라이언스 시험이고 기술보다는 관리, 경험보다는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 노하우 보시면 이런 명제들이 많아요. 객관식에서 1번, 2번, 3번, 4번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조 저장 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같이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걸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저장 매체에는 주 저장 매체, 보조 저장 매체 이 두 개로 보는 거고요. 이 안에 또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거법에서 명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객관식 문제에서 굉장히 유리한데요. 필요 조건. 저장 매체는 보조 저장 매체를 말한다. 조금 이상하죠? 저장 매체에는 주 저장 매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맞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맞는 필요 조건이 되고요. 충분 조건. 보조 저장 매체란 저장 매체를 말한다. 항상 맞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다. 이런 거죠. 위에는 동물은 인간이다. 이런 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시고요.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위에서 봤던 용어의 정의예요. 이런 법률 용어는 조금이라도 틀려도 틀린 걸로 간주가 합니다. 굉장히 좀 엄격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아무래도 객관식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스터디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이 학습 전략이 도움입니다. 머리 글자 해서 위험 처리 전략 하면 회전 감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험 회피, 그리고 위험 증가, 그리고 위험 감소, 위험 수용 이렇게 회전 감수인데 회전 감소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암기를 하는 게 이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에서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움 같은 거는 제가 도움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학습 전략에 따라서 새로운 걸 창조하실 수도 있고 제가 만든 도움을 변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증기준 학습 방법에 아까 제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엑셀로 인증 기준에 관한 셀프 테스트 이 URL을 쳐보시면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퀴즐렛이라고 구글의 이제 도구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셀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것들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진화 발전시킨 버전이 많이 있어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진화 발전한 버전을 또 같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본인만의 이런 퀴즐렛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증제도 순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